그냥은 또 이럴까요? 근데 뭐 어차피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시점일 수밖에 없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무엇이냐 하는 걸 따져볼 때 보통주보다는 아무래도 우선주 쪽에 대한 그 배당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우선주들의 주가가 꽤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좀 사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 좀 하나의 좀 이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 배당은 배당락이 있는데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현금 배당을 주는 수준만큼 배당락일 이후에는 주가가 통상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 배당을 겨냥한 투자를 하실 때에도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주식을 찾으셔야지 된다. 그 부분은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럼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통상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그 괴리율이 25 내지 30% 정도 수준이면은 적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주가가 25 내지 30% 정도 싸면은 뭐 대충 적합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데 우선주의 괴리율이 한 25에서 30%. 그렇죠. 네, 이게 네. 적정하다고.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배당을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를 따져봐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주 중에서도요. 괴리율이 30%가 넘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에서의 지분율이 높은 그런 종목을 압축을 해서 좀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다 하는 그 측면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 압축을 해본 결과 어떤 종목들이 이제 도출이 되냐면요. 현대차 3우비라는 그런 우선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림산업 우선주,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을 만한 그 우선주를 말씀드려보면 호텔신라 우선주와 삼성전기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우선주 이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지수는 약보합 수준이고요. 개별 기업들의 상승도 오늘은 뭐 그렇게 도드라지는 건 없고 섹터도 별로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일부 보안 관련 기업들, 뭐 개별주가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예, 이기범 차장의 관심 기업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주 앞서 이제 또 연말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그래도 좀 주춤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도세에 대해 시장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신규 매도, 그 다음에 대차장고 종목 빌려가지고 하락 쪽에 배팅하는 공매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뭐 운송도 있고 건설도 있고 금융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주, 두산,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지배구조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영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는 재무구조에 대해 상당히 좀 차입금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밥캡을 인수했었는데 밥캡 차입금이 5조였습니다. 근데 현재 1조 4천억 원 상환하고 3조 6천억 원이 남아있는데요. 꾸준하게 차입금을 갚으면서도 실적 부분은 꾸준히 영업이익 부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참고로 영업이익 부분이 약 4,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약 5,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9,600원대에서 시가총액이 2조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MP 즉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무려 한 1,800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그룹주들 밸류 플레이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밸류 부담도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도 좀 주춤을 하고 있고 공매도 부분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는 외국인 기관들까지 동반 양매수까지 나타나서 수급도 좀 호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단기 낙폭에 대한 길적 반등도 좀 가져보겠고요. 수급 호조까지 따라서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뭐 TP 굳이 잡자면은 밸류 플레이를 하게 되면 한 12,000원까지는 한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그 외국계 증권사, 일본계입니다. 뭐 실네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과징금을 맞았죠. 이 대차거래 불법 매매. 사실 주식이 없으면서도 대차 공매도를 이행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편법을 많이 써요. 예, 장외 거래소, OTC 수합 거래를 통해 갖고 주식을 빌려다가 확 엎어버리니까 개별 기업들 이런 큰 기업들도 주가가 확 휘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늘 손해를 보는데 당국의 모니터링을 늘 제가 부탁드리죠. 강화를 좀 해주십사 하고 시세가 급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르는 것만이 시세 조정이 아니죠. 밀어내는 것도 시세 조정입니다. 예,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로 안 되죠. 특히 외국계 하여튼 뭐 그건 제 얘기고 또 윤정민 전문가님의 기업 네. 얘기는 뭡니까? 오늘 뭐 3S 그렇죠. 종목을 네,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던져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요. 일단 실적과 그리고 모멘텀을 현 시점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영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요 두 개의 주자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부품주를 한 종목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BH가 있습니다. BH. 네. 네. 이 BH 주가가 장기간 많이 빠지고 나서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기업도 3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4분기에서부터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을 면모를 이제 띄게 될 텐데 이 종목도 역시 범용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의 그 매출, 여러 가지 이제 동향상에서 놓고 볼 때, 주가는 현 수준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하는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S 기업으로 BH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는 BH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기범 차장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고해드리면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 IT센이 있었죠. 뉴라는 기업은 시세가 강했는데 IT센은 시세가 좀 약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시세가 플러스 4%로 오르고 있군요.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종합 IT 서비스 전문 업체인 IT센 오늘 잠시 후 10시 때 마켓 포커스 시간에 강진모 대표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거래소에서 상장식을 마치고 출연해서 회사 브리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후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이제 보내드립니다. 키움증권의 윤종빈 전문가와 HMC 투자증권 강남센터 이기범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